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아식스의 메가블라스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업로드해드린 2025 아식스 러닝화 총정리편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리뷰해드릴 이 메가블라스트 리뷰편도 좀 보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리뷰 올려드릴 소닉 블라스트까지 이렇게 쭉 다 보시면 아식스의 러닝화 라인업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다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가블라스트라고 하는 제품의 스펙, 그리고 주행 질감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고, 바운스 라인업이라고 부르는 블라스트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의 경쟁 모델들과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제 오늘 리뷰 영상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새롭게 출시한 메가블라스트의 미드솔 소재는요, 기존의 FF 터보보다 제곱의 의미를 띠는 FF 터보 스퀘어드라고 하는 미드솔 폼을 새롭게 개발해서 적용을 했다. 반발력에 있어서는 33%가 개선이 됐고 10%가 조금 더 소프트해졌다. 중량에 있어서 3%가 더 가벼워졌다. 이렇게 이제 브랜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블라스트 스퀘어드라고 하는 이 미드솔 폼의 소재는요, 알리파틱 TPU, 그러니까 ATPU라고도 하는데 다른 소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4가지 물성에 있어서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에너지 리턴, 두 번째는 듀러빌리티, 세 번째는 플렉서빌리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라이트웨이트.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신발을 개발하는 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요, 알리파틱 TPU라는 소재가 페바 소재보다도 반발력이 더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리파틱 TPU 같은 경우에는 반발력이 88% 유지된다 라고 하는 반면에 기존의 페바 소재는 85%까지 반발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블라스트의 미드솔의 높이는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45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37mm, 그래서 오프셋은 8mm입니다. 짠! 네, 얘는 이제 슈퍼블라스트 2 페리스죠. 슈퍼블라스트 2 페리스의 미드솔의 높이도 바로 메가블라스트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블라스트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고요. 미드솔의 높이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어퍼의 소재는요, 엔지니어드 자카드 오브 메쉬라고 하는 아주 통기성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발을 견고하게 잘 잡아주는 그런 소재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이 우리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카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쪽을 덮고 있는 이 힐 카운터 부분이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딩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위치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락다운과 아주 직결된다, 제가 리뷰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이 메가블라스트의 특징은요, 미드솔의 높이가 높은데 어퍼가 굉장히 얇고요, 중량이 엄청 가벼워요. 그런데 이 발목을 두르고 있는 카라와 힐 카운터 부분에 있는 패딩은 아주 두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퍼에 있어서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이 설포입니다. 굉장히 얇은 인조 스웨이드 같은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 상단 부분 안쪽에는 아주 적당한 양의 패딩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레이스를 묶었을 때 이 슈레이스의 매듭이 발목의 위쪽을 압박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설포가 좌우로 돌아가지 않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설포의 좌우에서 스트레치성이 좋은 원단이 붙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바닥이 화이트 컬러가 알리파틱 TPU 소재로 만든 미드솔 폼의 본연의 컬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으로 된 부분이 바로 아식스 그립이라고 부르는 아식스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만드는 아웃솔 소재가 적용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 아웃솔이 적용된 부분이 그렇게 넓진 않죠. 왜냐하면 이 제품은 중량을 낮추기 위한 장치들이 다 걸려 있어요.
특히 이 아웃솔은 중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아식스 그립으로 된 러버를 사용을 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기능이 담긴 메가블라스트의 중량은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23g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슈퍼블라스트 2 페리스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40g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블라스트 2 페리스 대비해서는 17g이 더 가볍다.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스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는 하셨을 텐데, 그래서 특징이 뭐냐, 왜 이 슈퍼블라스트와 메가블라스트의 러너들이 못 사서 이렇게 안 다리냐,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 슈퍼블라스트와 메가블라스트는 미드솔의 높이가 맥시멈 쿠셔너만큼 높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미드솔 높이가 45mm에 달하는 맥시멈 쿠셔너들은요 일단 타겟하고 있는 게 편안함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뷰할 때 여러분께 맨날 아쉽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중량을 좀 낮출 수 없냐, 오퍼도 이렇게 막 한 겹으로 해서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브랜드들은 그렇게 아직까지 만든 제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이 메가블라스트는 있잖아요, 어퍼의 소재도 엔지니어드 자카드 우븐 메쉬라고 해서 굉장히 가볍고 얇은 소재를 어퍼에 한 겹으로만 씁니다. 그런데도 견고하게 발등을 잘 잡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경량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맥시멈 쿠셔너들 보면요, 이런 편안한 착화감을 위해서 발목 쪽 카라와 힐 카운트 쪽의 패딩을 아주 두텁게 쓰죠. 그래서 락다운이 굉장히 잘 되고 그 착화감은 제가 항상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메가블라스트처럼 아주 얇고 가벼우면서도 통기성이 좋은 어퍼를 쓰는 레이싱화들은 또 발목 카라 부분에 들어가는 패딩을 또 이걸 또 엄청 아껴요. 중량을 낮추기 위해서 아끼는 거죠. 그런데 메가블라스트는 맥시멈 쿠셔너랑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의 이렇게 두터운 패딩을 넣어요. 그러니까 어퍼의 소재는 레이싱화에서 사용될 것 같은 아주 얇고 통기성이 좋은 그런 아주 경량의 어퍼의 소재를 쓰면서 락다운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또 패딩을 두텁게 쓰는데 또 그 패딩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중량이 낮아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메가블라스트와 슈퍼블라스트에 적용하는 이 미드솔 폼에 있습니다. 이 메가블라스트와 슈퍼블라스트는 아식스의 러닝화 라인업 중에 바운스 라인업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고요. 그냥 블라스트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바 블라스트, 슈퍼 블라스트,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이제 메가 블라스트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리뷰해드릴 소닉 블라스트까지. 이 바운스 라인업의 특징은 반발력이 뛰어나게 만드는 거에 포커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젤 인버스 같은 쿠션에 포커스된 쿠셔너 라인업과는 차별화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달리는 것과 장거리를 모두 만족시키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운스 라인업들을 좋아하는 러너들은 입문자보다는 중급자 이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러너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딱 이해되셨죠? 메가블라스트는 다른 맥시멈 쿠셔너와 전혀 다른 곳을 타겟팅하고 있다. 미드솔의 높이만 45mm로 거의 비슷할 뿐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고객을 타겟하고 있고, 그 타겟하고 있는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도 아주 가벼운 경량과 반발력이 뛰어난 그런 기능성에 포커스되어 있는 신발이 바로 슈퍼블라스트와 메가블라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메가블라스트의 착화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슈퍼블라스트의 착화감과 99.9%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왼쪽에는 슈퍼블라스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메가블라스트를 신고 계속 있어 봤거든요. 어느 쪽에 메가블라스트를 신었고 어느 쪽에 슈퍼블라스트를 신었는지가 이게 보지 않으면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 어퍼의 착화감, 공간감, 발목을 두르고 있는 카라의 패딩, 압박감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슈퍼블라스트를 아직 안 신어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어퍼의 토박스의 공간감이 막 타이트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발등의 높이도 높고 그 다음에 발볼의 너비도 적당해서 딱 신었을 때 엔지니어드 자카드 우븐 메쉬가 아주 얇고 통기성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등을 견고하게 잘 잡아준다. 이 부분은 어퍼의 공간의 설계가 굉장히 잘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어느 곳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는 게 바로 이 메가블라스트의 어퍼의 공간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바닥의 베이스의 면적이 그렇게 엄청 넓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신었을 때는 굉장한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신고 딱 걸어보잖아요. 카라 부분에 있는 패딩이 발목을 딱 포근하게 안정적으로 잘 잡아줍니다. 이게 안정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공간에 있어서의 락다운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퍼에 사용된 소재가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신고 걸어만 봐도 외부의 공기가 어퍼를 통해서 신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살짝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뛰어난 통기성이 주행 질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테스트는요, 제가 평상시와 좀 다르게 세팅을 했어요. 7km는 웜업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5분 30초 페이스 또는 5분 40초 페이스 왔다 갔다 하면서 한 5km는 그냥 일정한 페이스를 뛰었고요. 그 다음 6km 구간에서는 5분 10초 페이스, 그리고 마지막 7km 구간에서는 이제 4분 50초 페이스 정도로 한번 약간의 가속주 형태로 달려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분 정도 휴식을 하고 400m 인터벌 트레이닝을 5세트, 잠깐 3분 정도 쉰 다음에 200m 인터벌 트레이닝을 또 5세트. 400m 인터벌 트레이닝에서는 이제 4분 페이스로 5세트를 달렸고요. 200m 인터벌 트레이닝에서는 이제 3분 30초 페이스로 5세트를 달렸다. 그러니까 전체 테스트의 스펙트럼은 5분 40초 페이스부터 3분 30초 페이스까지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행 질감에 있어서 첫 번째 아주 강력한 첫인상, 그건 바로 가벼움에 있어요. 이 미드솔의 높이가 45mm에 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존에 테스트했던 많은 맥시멈 쿠셔너들을 떠올리게 돼요. 270, 288g, 290g. 그래서 전부 다 200g 후반대 중량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봤을 때 미드솔의 높이가 높다? 그러면 중량이 높다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메가블라스트는 223g의 중량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이미 말 다 했죠. 그래서 메가블라스트를 신고 달려보면 첫 번째 느껴지는 첫인상이 바로 아주 빠르고 경쾌한 롤링감에 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반발력입니다. 메가블라스트의 미드솔에 사용된 FF 터보 스퀘어드라고 하는 이 미드솔 폼이 기존의 FF 터보 대비해서 반발력이 33%가 개선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와, 반발력이 엄청 좋아졌는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기존의 맥시멈 쿠셔너들이 쿠션감에 포커스한 것과 달리 이 메가블라스트는 반발력이 포커스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쾌하고 가볍게 쭉쭉 밀어주는 그런 반발력을 보여준다. 이게 바로 메가블라스트와 다른 맥시멈 쿠셔너와의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메가블라스트 하나면 이거 트랙에서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 아니면 스피드 훈련들 이거 모두 다 소화가 가능하고 LSD 할 때도 신어도 충분하겠는걸?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아식스가 러너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할 때 전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메가블라스트나 슈퍼블라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러너들을 보면 중급자 이상이 많아요. 새롭게 적용된 FF 터보 스퀘어드라고 하는 미드솔 폼의 느낌을 여러분께 이제 어떻게 전달해드리면 좋을까 이제 막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 페이스가 빠르지 않을 때는 한 슈퍼블라스트급 정도 돼요. 반발력이 있는 러닝화들은 푹신푹신 또는 탱글탱글, 말랑말랑 이런 형용사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습니다. 약간 좀 단단한 느낌에 속합니다. 조깅을 할 때는 단단하지만 또 단단하지 않은 느낌, 소프트한데 또 소프트하지 않은 느낌. 와, 이걸 절묘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가 빨라지잖아요. 조금 더 소프트함이 느껴지면서 반발력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더 빨라져서 3분 50초, 3분 40초, 3분 30초 페이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발력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막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면 단단하지만 단단하지 않은, 부드럽지만 부드럽지 않은, 그러면서도 너무나 가벼운 그런 러닝화가 바로 이 메가블라스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메가블라스트의 가격은요,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29만 9천 원입니다. 메가블라스트에 우리가 과연 29만 9천 원이라는 돈을 쓰는 게 맞느냐, 이걸 한번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게 바로 아식스의 바운스 라인업 블라스트 시리즈예요. 좌측에 있는 게 바로 노바 블라스트 5,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슈퍼 블라스트 2 페리스, 그리고 바로 다음 게 오늘의 주인공이죠, 메가 블라스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다음번에 리뷰해드릴 소닉 블라스트입니다. 다 공통점이 있어요. 가볍고 반발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미드솔 폼이나 중량을 살펴보면 와, 얘네들은 다 반발력에 포커스하고 있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바블라스트 5가 사용하고 있는 미드솔 폼이 FF 블라스트 맥스라고 하는 미드솔 폼입니다. 그리고 중량은 234g, 그러면서도 가격은 159,000원. 블라스트 시리즈의 가장 막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입문용이죠. 노바블라스트 5부터 사세요 라고 이제 아식스가 이렇게 딱 159,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라스트 시리즈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 슈퍼 블라스트 2 페리스죠. 미드솔의 높이가 45mm로 확 높아져요. 그런데 중량이 240g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249,000원으로 딱 출시가 됐죠. 가격은 좀 높은 편이지만 장거리 러닝에도 좀 쓸 수 있으면서 반발력이 좋아서 스피드 훈련에도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러너분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은 모델이 바로 이 슈퍼블라스트 2에, 이 메가블라스트는 슈퍼블라스트 2 페리스의 또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격도 299,000원입니다. 5만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메가블라스트 옆에 다음번에 리뷰해드릴 소닉 블라스트는 다행히 229,000원에 출시가 됩니다. 대신 미드솔 폼이 또 약간씩 또 다 달라요. 급 나누기가 아주 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바 블라스트 5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F 블라스트 맥스, 그리고 슈퍼 블라스트 2 페리스는 상층부에는 FF 터보 플러스가 사용이 되어져 있고, 지명과 닿는 하층부에는 FF 블라스트 플러스 에코가 사용되어져 있다. 그리고 오늘 리뷰해드린 메가 블라스트는 FF 터보 스퀘어드 미드솔 폼이 적용되어져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이 소닉 블라스트는요, 미드솔 폼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층부에는 FF 터보가, 그리고 하층부에는 FF 블라스트 맥스가 사용되어져 있다. 이 정도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리뷰해드릴 이 소닉 블라스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여기 딱 보시면 아스트로 플레이트라고 하는 PBX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바운스 라인업에도 플레이트가 삽입되어져 있는 제품을 새롭게 출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메가 블라스트가 바로 블라스트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블라스트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맥시멈 쿠셔너들과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맨 좌측이 이제 메가블라스트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게 나이키의 보메로 플러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건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리뷰해드렸던 뉴발란스의 프레시폼 맥스 모어 버전 6입니다. 미드솔의 높이가 비슷해요. 45mm, 45mm, 46mm, 44mm.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 모델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중량을 보겠습니다. 메가블라스트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23g이에요. 그리고 경쟁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나이키의 보메로 플러스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70g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매그맥스 나이트로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77g이에요.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6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와이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91g입니다. 중량이 70g이나 차이나는 러닝화를 이걸 경쟁 모델로 봐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가블라스트는 출시하자마자 솔드아웃인 거고, 그렇지 않은 모델들은 이제 천천히 느리게 팔려 나가는 겁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를 메가블라스트는 아주 정확하게 맞춘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제품에 있어서의 경쟁력인 차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가격인데요. 이 메가블라스트는 가격이 299,000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에 반해서 나이키의 보메로 플러스와 뉴발란스 모어 버전 6는 209,000원이에요. 그리고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는 239,000원이었습니다. 메가블라스트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299,000원은 이건 또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한 그런 가격으로 좀 출시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꼭 필요 없으면 또 굳이 안 사도 되는 모델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LSD 훈련을 자주 한다, 거기다가 스피드 훈련도 같이 한다, 메가블라스트에 299,000원 투자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223g과
291g의 차이를 사실 나는 느끼기가 어렵다 라고 하신다면 29만 9천 원을 투자해서 메가블라스트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러너비님들이라면 그냥 제품에만 이렇게 딱 포커스 하지 마시고요. 경쟁 모델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각 브랜드 내에 있는 다른 모델들과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이걸 사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까지를 온전히 살펴보신 다음에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리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9월 4일 현재 시점에서 아식스 공홈에는 메가블라스트가 이미 솔드아웃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많은 러너들이 아식스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급 정책이 뒷받침되기를 바라며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소닉 블라스트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 업 유어 라이프!